이순철 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저희 이곳에서 녹화 중계 방송했고 지금까지 이제 데일리 MVP 그리고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여러분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펼쳐진 플레이오프 3차전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 잠실 야구장. 우리 김잠실 씨가 오늘 아주 큰일을 그럼요. 했습니다. 예. 예, 큰일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파크 구장에서 야구 타자들이 때려냈던 홈런을 이렇게 보면서 웬만하면 막 다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윤정빈 선수 타구도 삼성 라이온즈 구장이었으면 뭐 우익수 저 뒤쪽에 막 중간에 떨어졌을 거예요. 음, 그 정도 대형 홈런이었을 텐데 결국은 잠실 야구장을 넘기지를 못하면서 삼성이 대구서 할 때에만 홈런도 많이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탔는데 그 분위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또 임창규 선수의 좋은 커맨드 능력을 삼성 타자들이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 부채꼴 모양, 네. 이 부채꼴 모양의 안쪽에 온 타구들이 정말 몇 개였습니까 네. 오늘. 예. 김원권 선수 타고 있었죠. 윤정빈 선수 타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파울 홈런 디아즈 2개.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음. 타자들 윤정빈 선수 외의 타구들은 뭐 대구장에서도 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윤정빈 선수의 타구는 대구장에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훌쩍 넘어갔죠. 넘어가는 예. 타구죠. 그 예. 타구는 그러면 넘어갔죠.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거기에 또 에르난데스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LG는 이 잠실 야구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도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음. 네. 예. 다시 느낀 잠실 야구장의 벽을 이순철 위원께서 오늘 경기 한 줄 평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두 팀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라인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외야에 1, 2, 3번 기용을 했습니다. 김원공, 김지찬, 윤정빈이 외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현, 류지혁 선수가 키스턴 콤비로 나오고 김영웅, 디아즈 코너 내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포수, 선발은 황동재 선수가 올라왔고 박병호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왔습니다. 이제 LG 트윈스의 라인업 확인을 해 드릴 텐데요. 2차전 라인업은 이건 뭔가요? 예, 대본에 있었는데 아무튼 참고. 자, 3차전 LG 라인업 김현수, 박혜민, 홍창기 외야 이렇게 배치가 됐고 오지환, 신민재, 키스턴 콤비, 문보경, 오스틴이 코너 내야를 맡았고 임창규 선수가 선발, 박동원 선수가 포수 나왔고 문성주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는 김범석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왔었죠. 그랬었죠. 그 차이만 있고 그리고 김범석 선수 한 타석 소화하고 이제 바뀌긴 했는데 그때도 문성주 선수는 나서지 않았었고 문성주 선수가 그런데 이렇게 뭐 몸 상태가 100% 아니고 7, 80%라고 하는데도 나오는 이유를 오늘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성주 선수가 나이럽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 차이다. 네. LG 공격력을 오늘 또 거의 문성주 선수가 잘 이어줬기 때문에 득점으로 쉽게 한 점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네. 예. 그만큼 문성주 선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3차전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임창기 선수와 황동재 음. 투수 이 두 투수가 그러니까 이미 삼성 라이온즈는 공격이 이제 타오르고 있었고 LG도 두 경기를 내줬습니다만 2차전 후반 이닝부터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이렇게 1대 0, 0대 1로 끝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음. 적어도 이 두 투수에게 5, 6점치는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임창규 선수는 마운드에서 여전히 그 준프로필 때 보여줬던 정확한 커맨드 능력을 가지고 큰 위기를 맞지 않으면서 항상 카운트를 점령해 가고 있었고 황동재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투구 폼으로 가지고 볼의 어떤 무브먼트 이 음. 무브먼트를 가지고 LG 타자들을 그 첫 주점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첫 주점에 불구하고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죠. 네. 그것이 결국은 기반이 돼서 결국은 많은 타자들이 많은 점수들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동재 선수가 그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한 것을 오늘 경기 이렇게 좀 팽팽함을 가질 수 있었던 키포인트 지금 네. 1번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지금 황동재 선수의 투구 내용을 제가 그 중계 방송하면서 기록해 둔 기록지로 좀 보고 있는데 1, 2회 특히 선두 타자를 베이스에 내주고 나서도 네. 결국에 위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4번에 걸쳐서 선타자를 내보냈는데 황동진 선수가 결국은 그
선수 타자를 내보내 놓고도 실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확실히 그 올 시즌에 그 각도를 수정한 것 이게 그렇죠. 아주 예. 그 팔각도 팔각도를 좀 수정을 내린 예. 부분이 볼의 무브먼트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LG 타자들이 정확도가 있는 선수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타격을 하지 못했어요. 네. 가을 경험이 없었던 황동재 선수입니다만 뭐 큰 경기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고 뭐 그래도 뭐 뭐니 뭐니 해도 임창규 선수의 활약이 참 대단했던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예. 임창규 선수는 뭐 그 시즌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 포스트 시즌에 와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인터뷰에서도 그동안에 부진했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각인시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임창규 선수가 지금 3경기 나왔습니다. 벌써 3경기예요. 준 플레이오프에서 10월 6일 경기에서 승리 투수 5.1이닝 승리 투수 됐고 10월 11일 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 역시 승리 투수 2승을 준 플레이오프에서 거두면서 준 플레이오프 MVP에 올랐던 임창규 선수인데 오늘도 5.1이닝 무실점. 네. 그러니까 오늘은 임창규 선수의 피칭을 더더욱이나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삼성이 이미 공격이 상승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타선을 이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임창규 선수가 꽁꽁 묶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잘 치는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운드에서 카운트를 끌려가지 않았어요. 네. 끌고 가는 그런 투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경기 앞서 준 프레부제 던졌던 그 좀 지치기도 했을 텐데 오늘 더 안정된 투구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볼 카운트를 리드한 것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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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제가 그 뭐라도 하자라는 그 이야기 이게 예전에 그 강풀씨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의 타이밍에 영탁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시간 네. 멈춰요. 시간을. 가수 영탁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네. 나중에 무빙에도 나오는데 네. 이렇게 딱 하면 시간이 멈추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딱 가요. 네. 아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네. 모습이. 딱 그 모습이 임창규 선수도 미남이잖아요 또. 뭔가 그 확실히 그 주인공의 그게 있다. 정우영 캐스터가 야구 선수예요. 네. 지금 1패만 하면 이제 가을 야구를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네. 호란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해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정신, 이런 정신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는 이 정신 아주 중요하다. 예. 여러분 그 타이밍 맞아요. 예, 네. 무빙 타이밍 무빙의 마지막 회 나오거든요. 이 딱 하면 시간 멈추는 네. 그 캐릭터 있습니다. 네. 예,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잠실 야구장 꼽아주셨어요. 네네. 네, 오늘 느끼지 못했어요? 아유 느꼈죠. 오늘 야구를 보신 분들은 다 느낄 수 있었다고 음. 보는데요. 네, 잠실 야구장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넓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야구장이라고들 하는데 네. 최근에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야구장들이 대부분 야구장 사이즈를 좀 줄이는 추세라 네. 그 변경 이후에 최근에 잠실 야구장이 세계에서 몇 번째 사이즈인지는 제가 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다른 미국 야구장 사이즈는 그 ESPN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라이온즈 파크와 잠실 야구장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라이온즈 파크는 네. 프로 선수들에게는 좀 더 적은 편이고 네. 잠실 야구장은 좀 이렇게 우리 체형에 비해서 좀 더 넓은 편이고 네, 그래서 너무 극과 극에 대조되는 야구장에서 했는데 그것이 오늘 결국은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에서 타격했던 것보다는 넘어갈 타고 넘어가지 못하고 이러면서 좀 더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기려면 디아즈처럼 넘겨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예.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는 네, 파울.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예. 아마 때린 홈런은 잠실에 때려서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겠죠. 예. 예. 그런데 그 타구들이 파울폴에서 살짝 바깥쪽. 그런데 이 잠실 야구장 1호 홈런은 또 고교생이 때리지 않았습니까? 류중일 지금 감독이 네. 경북고 제약. 알루미늄 패트니까요. 그땐 알루미늄. 예. 고등학생도 넘겼는데 그건 안 넘어가네. 제가 예. 너무 김을 뺐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왜요? 저 기억하죠. 예. 그래요? 예. 예. 그렇죠. 저걸 라이브로 봤어요. 그때. 예. 아무튼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김잠실에 이어서 그게 왜 사담이에요? 아닙니다. 예. 아이,
뭐가 그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예, 예. 맞아요. 예, 예. 잠실 야구장이 세 유중일 번째 감독이 포인트. 홈런을 때린 것도 막 첫 홈런 때린 것도 음. 맞고 알루미늄 배트로 때린 것도 맞고 다 맞는 거 맞죠.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 예. 네 번째 포인트는 오스틴 대 김윤수 선수의 이 양 팀 간 대결 속 대결. 마치 그 소설 속 소설인 액자 소설을 보는 것 같은 이 액자 대결. 김윤수 대 오스틴의 대결을 지금 꼽아 주셨거든요. 저 사실 녹화 중계 방송 라이브로 할 때도 이순철 위원께서 이 대결을 굉장히 즐기면서 보셨거든요. 네. 예. 그랬죠. 예. 얼마나 재밌어요. 예. 야구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록도 만들어내고. 네.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지금 이 두 선수가 이 프로야구에서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즌 때 성적을 놓고 보면 김윤수 투수는 정말 그 아마 삼성 팬들 내리 사이에도 제가 없을 정도로 큰 활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군 전역 이후에 중간에 합류를 했고 전역 이후 들어와서도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고. 네. 그런데 지금 이 큰 경기에 와서 LG 트윈스의 간판 타자 타점왕을 했던 선수에게 3번 연속 맞붙어서 지금 다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것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요. 반면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오스틴 선수는 아까도 화면에 계속 중계하면서 잡혔습니다만 너무 억울해하고 있고 지금 어찌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윤 선수는 아까 야구장에서 계속 막 환호성 지르고 응원하고 타고 날아가니까 앞에 하면서 본인이 막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다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두 선수가 많이 만들고 또 만날 거 아니에요 4차전에. 그렇죠. 박지만 감독이 아까 인터뷰에서도 또 계속 붙이다- 내겠죠. 예, 하겠죠. 야구가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스틴은 김윤수 선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은근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없겠어요. 네. 없으면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요. 거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오스틴 선수는. 열 받겠죠. 예. 예. 결국에 그러니까 오스틴이 아까 이걸 야구장에 그 더가웃에 앉아가지고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뭐 네. 얼굴 감싸고 있고. 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오스틴 선수가 경험이 많은 선수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네. 자꾸 그렇게 이렇게 감정만 앞세우다 보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투수에게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데 자꾸 감정이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타격이 더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반면에 김윤수 투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아홉 타자 다 만나면 오스틴 선수한테 하지 말고 아홉 타자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트라이크. 왜? 네. 150 뭐 기본적으로 152, 2, 4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남들 그 임창규 선수처럼 정확한 커맨드를 갖고 투구하는데 이 김윤수 선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조금 더 가운데를 몰려도 볼이 속도가 빨라 가지고 안 맞을 테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타자들에게도 그렇게 투구를 하다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투수 또 삼성 라이온즈 큰 대들보가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재밌는 의견들을 많이 좀 올려주시고 뭔 계십니다. 내용 가장 재밌는가요? 블랙비님이 오스틴은 윤수 PTSD 올 것 같아 이런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큰 고래님은 오스틴은 윤수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찌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예.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좀 예, 있었잖아요. 사극에 그런 게 있었죠. 예. 과거 그 역사에 그런 일이 좀 있었다 그러죠. 예. 예. 악마님은 김윤수 선수가 내년부터는 마무리 후보네요라고 그렇게 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그 타격 결과 나올 때 오스틴 선수를 삼진 처리할 때 152 속구 그리고 유격수 땅볼 처리할 때 2차전 경기 때 152 속구 그리고 오늘이 또 154 속구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공식 기록 PTS의 공식 기록에 찍혀 있는 구속인데 저 트랙맨 쪽은 좀 더 나왔다 그래요. 155. 그래요? 155. 그래요. 예. 세 번을 맞붙었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뭡니까? 초구가 다 빠른 볼이에요. 음. 그런데 2구째는 1, 2차전에서는 다 변화구였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초구를 때려버려 가지고 이구를 뭘 던지는지 아.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초구가 스트라이크 됐으면 2구째는 오늘은 뭘 던졌을까는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1, 2차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초구 빠른 볼 그다음에 변화구 이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그거 모습은 못 봤네요. 예. 오스틴 선수가 때리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1, 2차전에서는 오스틴 선수가 초구를 잘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초구를 건드려 가지고 빠른 공일 거니까 한번 치자 그러고 그냥 나갔겠네요. 그렇죠. 오스틴 그러니까 선수도. 두 번에 걸쳐서 빠른 볼이 왔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도 빠른 볼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타자가 투수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잘 때리는 타자가 타점왕이. 페널티 레이스에 그렇게 큰 기록도 없는 선수에게 계속 이렇게
안타를 때리지 못하고 음. 범타를 물러나고 범타를 물러나는 걸 보면 역시 투수가 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뭐 워낙에 올 시즌 뭐 지난 시즌부터 상무에서 그 굉장히 잘 던졌다고 하죠, 김윤수 선수가.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어 1군 무대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삼성 라이온즈도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복귀 초반에 좀 좋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부상으로 인해서 잠시 좀 빠져 있다가 다시 가을에 맞춰서 돌아온 김윤수 선수입니다. 이 대결이 과거에 그 역시 그 플레이오프였나요? 준플레이오프였나요? LG 키움 때 정우영 선수가 푸이그 선수 나올 때마다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재작년이었죠. 예, 그때가 정우영 선수가 계속 이기다가 막판에 한 번 그 안타를 맞았나? 네. 지금 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다음에 제가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스틴 댓글 또, 선수는 예, 더 억울한 게 음, 김윤수 선수가 딱 오스틴 선수만 상대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타자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상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오고 타이밍도 맞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숙지가 돼 감지가 되는데 한 타자 상대하고 내려가니까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네. 또 매번 다른 투수 상대하다가 다시 또 김윤수 볼 빠른 김윤수 선수를 만나니까 음, 오스틴 선수는 정말 억울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스틴 선수를 또 길게 안 가는 이유에도 첫 경기에서 그 놔뒀다가 김현수 선수에게 못 맞는 공 내준 것도 좀 이유가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건 그런 것 아닐까요?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음. 예. 그러니까 아마 음. 박진만 감독이 김윤수 선수의 지금 그 어떤 자신감, 감을 네. 그대로 좀 유지하기 이어가게. 위해서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야생화님이 오스틴 저승사자 김윤수 선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예. 근데 앞으로 어, 계속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4차전 음. 또 5차전 하면 5차전 때도 계속 그럴 만날 것 같은데. 같습니다. 예, 계속 만날 것 같습니다. 예. 만나면 재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김준수 선수가 음. 딱 한 번만 대결하지 않고 계속 이닝을 던지고 있다 보면 두 번째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만났을 땐 과연 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궁금하기는 해요. 음. 예. 예. 지금은 딱 한 번이 끝나고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쿡 찔러놓고 야구르지 없어서 도망가고 똑같은 거죠. 지금은 그러고 있다. 네. 예. 지금은 김윤수 선수가 그러고 있. 뭐 그거야 또 그러면 이제 뭐 삼성의 쫓아가는 사람이 전술이니까. 걸음도 넣고 막 예.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그럴 수 있죠. 큰 고래님께서 푹 쉰 엘리는 무서웠다.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를 부르는 이야기인데 다음 토픽이 또 이 이야기입니다. 가을 소신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요즘에 그 개근상 타는 학생들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네. 에르난데스 선수는 준플레이오프 개근상 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에르난데스 선수를 보고 있으면 예. 요즘 미국도 한참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 투수들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음. 딱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꼭 미국 그 프로야구를 보는 메이저리그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올라와서도 좀 전혀 지친 적 없이 막 그렇게 계속 좋은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별로 흔들림이 없잖아요. 오늘 또 에르난데스 선수가 아니었으면 경기가 이렇게 끝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끝나거든요. 그렇죠. 연기현 감독이 결국은 임창규에서 에르난데스 선수로 바로 갔다는 것은 나머지 중간 투수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이니까요. 네. 근데 그것이 딱 들어맞아서 4차전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에르난데스 선수는 그렇게 만들어 놔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몫은 이제 타격과 나머지 투수들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일 비가 다행히 온다고 한다면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지만 내일 당장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오늘 60개 투구를 했으니까요. 예. 네. 보시죠. 3.2이닝 2피안타 탈삼진 5개 무실점. 여기 이제 세이브 기록을 했습니다. 3.2이닝 세이브예요. 네. 예. 임창규 선수 승리 현대 투수 야구에서는 뭐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예. 3.2이닝 세이브. 올라오자마자 윤정빈 선수에게 허용했던 그 타구가 뭐 가장 위협적인 타구였던 네네.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박병호 선수도 대처는 좋았는데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에렌 선수는 글쎄요. 그 이제 모르겠어요. 이 60개 투구 그동안에도 그 준프레프도 치르고 올라왔으니까요. 60개 투구가 과연 다음 등판을 할 때 하루 쉬고 나온다고 해도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영향이 없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반면에 삼성이 에란드 선수가 좀 일찍 올라왔는데 조금 더 괴롭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음 4차전, 5차전 만약에 있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자기네 공격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3.2이닝 투구를 했는데 투구수가 조금 아 삼성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그런 음. 개수라는 거죠. 예. 반면에 에르난데스 선수는 3.2이닝 투구를 하면서 그 정도 60개 정도 투구를 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투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확히 60개 던졌습니다. 네네네. 스트라이크 39개, 볼 21개를 던진 엘리저 에르난데스 선수였고 제가 60개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고 그 아니, 기록을 아니, 아니요. 찾아봤군요. 아니죠. 예. 그냥 정확한 걸 또 전달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 말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60개 정도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좀 딱 파악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제가 60개 정도라고 그랬어요? 69라고 안 하고요? 69라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기록에 함몰되어 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본능에 우선하는 그렇습니다. 예. 자, 오스틴이 슬럼프인데 왜 윤수 어쩌고저쩌고. 예, 이건 안 읽겠습니다. 네. 예. 오스틴도 슬럼프 아닙니다. 예. 오스틴 슬럼프 아니에요. 예. 심적 부담이 너무 큰 듯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라고. 심적 부담이 뭐 크지는 않고 있기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오스틴 선수 입장에서는 네. 많이 보지 못한 선수란 말이에요. 김윤수 선수를. 그렇죠. 시즌 중에는 뭐 시즌 많이, 중간에 예. 계속해서 중간에 지금 전역해갖고 오기도 했고 그렇다고 김윤수 선수가 무슨 뭐 필승조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오스틴 선수가 지금 불리한 입장인 거죠. 그런데 볼이 빠른데 원래 김윤수 선수가 투구하는 스타일로 보면 볼을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 오스틴 선수는 김윤수 선수가 그럴 때가 많은데 오스틴 선수를 만나면 다 스트라이크를 던져버리니까 150km가 넘는 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저희 작가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2로 나왔다가 3으로 지금 바꿉니다. 예. 이 3차전에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예, 작가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여기에 자꾸 이렇게 요거 봐야죠, 요거. WPA의 변화 폭이 가장 높았던 순간들을 두 순간을 일단 꼽았습니다. 패배 쪽에서 이 WPA가 가장 좀 변동폭이 컸던 순간이 8회 초 2-4, 1-2루 상황에서 디아즈 선수가 볼 카운트 1&1에서 3구째를 때렸는데 유격수 땅볼이 됐습니다. 이때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 확률이 14.53%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가 이제 거의 25% 정도의 승리 확률이었다가 이 디아즈 선수의 유격수 앞 땅볼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10.5%포인트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랬군요. 그런데 삼성 쪽에서는 어지안 선수가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의 볼이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약간 뭐 정상적으로 3루간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베이스 쪽까지는 갈 생각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비 위치를 저렇게 잡았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돼 버렸던 거죠. 예. 계속 이 디아즈 선수가 나올 때 이 정도로 많이 옮겨져 있었을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대구에서 잡아당기는 타구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수비 위치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 수비 위치의 그럼요. 승리였다라는 예. 걸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그 승리 확률이 변동폭이 크게 좀 떨어졌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승리 확률이 이때 14.53%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승리한 입장, LG 트윈스의 입장에서는 5회 말에 문성주 선수의 안타와 홍창기 선수의 희생 플라이가 나온 순간 이때 합쳐서 5.5%포인트가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LG 트윈스의 승리 확률이 64.3%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이 그러니까 선취 득점이 나왔던 그렇죠. 순간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문성주 선수가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고 1-3루가 됐잖아요. 예. 박동원 선수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성주 선수, 홍창기 선수의 타격 기술이 만들어낸 예. 타격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왜 홍창기 선수는 투볼 투수가 이렇게 불리하게 몰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외야 프라이를 만들어내면서 걸음이 늦은
죄송합니다. 걸음이 늦은 음. 이 박동원 선수를 홈까지 불러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 초반에 그 3루에서의 주루 플레이가 한 차례 좀 있었고 그 컨택 상황에서 오지환 선수가 홈으로 좀 많이 좀 왔던 그 네. 상황이 있었고 또 견제로 오스틴 딘 선수가 2루 쪽 가다가 좀 횡사한 그런 상황이 좀 두 사실은 차례. 오늘 LG가 예. 경기를 만약에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두 장면이 너무나 뼈아팠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이제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LG가 5회에 선취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 확률을 좀 대폭 끌어올렸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블랙박스 이순철의 블랙박스 한문철의 블랙박스의 그 대안입니다. 야구적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철의 블랙박스를 지금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아쉬웠던 순간을 선정을 해서 이순철 위원님께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여기서 이제 그 과실 여부를 선수들 뭐 누구 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해드립니다. 이 상황에서의 과실 비율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선수에게 10을 놓고 한다고 한다면 박동원 선수가 충분히 외야 쪽으로 타구를 보내줬다고 한다면 이런 주루사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은 투수 땅볼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박동원 선수가 4라고 한다면 오지환 선수는 6이에요. 사실은 이닝 1회 1회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2회, 무리하게 2회. 이해입니까? 예, 예. 이렇게 무리하게 이닝 초반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오지환 선수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아니 급하다기보다는 LG 트윈스 주루 플레이가 지금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택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음. 이 큰 경기에서 자칫 잘못하다 완전히 이 오판이 돼서 경기를 네. 완전히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닝 초반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에 과실 여부만 놓고 보자면 오지환 선수 6, 박동원 선수 4. 이순철 위원께서 지금 안에 에어컨이 들어오는 바람에 네. 잠깐 좀 목이 좋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대 4로 지금 그 과실 비율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빅볼을 추구해야 하는 잠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뭔가 좀 기민함을 강조해야 하는 LG 트윈스의 그런 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팀의 미션을 뭐 철저하게 따를 수밖에 없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션을 따른다고 해도 예. 그래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아직은 초반이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블랙박스 두 번째 또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가 뭐였죠? 예, 최영민 PD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무득점에 그친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은 네. 과연 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과실이라기보다는 예. 구자욱 선수가 빠진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라인업에서. 예. 예. 물론 뭐 음. 2차전에서도 한타석 치고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잠실 야구장에 와서 구자욱 선수 전체적으로 라인업에 들지 않아서 생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전력 손실도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삼성 라이온즈 타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임창규 선수의 그 커맨드에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지찬 선수가 1번 타자로서 이닝 초반에 좀 많이 살아나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성의 공격이 한 점도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구자욱 선수의 공백을 5로 보셨고 그리고 나머지 삼성 타자들이 해내지 못한 부분이 4 그리고 김지찬 선수의 출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1로 지금 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의 무득점 오늘 경기 무득점으로 지금 0패를 당한 요인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구자욱 선수가 라인업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상승세인데다가 근데 그 공백이 너무 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김찬 선수가
많이 나가지 못하면서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대에게도 위협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상대 홍창기 선수는 비록 LG가 한 점에 그쳤지만 그래도 첫 타석부터 계속 나가면서 계속해서 상대를 위협했잖아요, 네. 삼성을. 그러니까 아마 김찬 선수가 뭐 4차전에서는 조금 더 나은 활력을 구자욱 선수가 없으니까요. 음. 그렇게 돼야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빈 선수 잘 때리고 있고 디아즈 선수도 그렇고 박병호 선수도 경기 내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포스트 시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지금 타이밍으로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궁금한 점 한 가지. 네. 구자욱 선수는 사실 오늘 올 시즌에 이제 30개가 넘는 홈런을 때려냈지만 네. 구자욱 선수 뭐 본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평상시에 타격 결과를 좀 놓고 봐도 그렇고 홈런을 노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구자욱 선수요? 예. 의식적으로 막 홈런을 노려서 치는 유형은 아니고 전 구장에서 대부분 이제 고른 타격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제가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이게 이제 뭐 지도자 생활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젊은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예. 홈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선수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음. 구자욱 선수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예, 그 예전에. 홈 장타 그런데 올 시즌에는 아예 그 생각을 버리고 타격을 하니까 올 시즌에 홈런이 벌써 33개입니다. 네. 100타점을 넘겼어요. 3할을 넘겼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구자욱 선수의 야구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세계 어느 야구 선수 타자가 내가 홈런 때릴 거야. 홈런 때린 타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야구를 한다고 한다면 달나라에 가서 야구하죠. 혼자서 야구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야구가. 또 바뀌는 투수 다르고 속도 다르고 각도 다르고 코스 다르고 한데 어떻게 내가 홈런을 때린다고 마음먹을 때서 홈런을 때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연히 때리다가 가볍게 때리다가 홈런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타격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듬과 타이밍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머리 싸움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가끔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자욱 네. 선수처럼 30 넘어가서 생각 바꾸지 말고 바꿨으면 구자욱 선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간판 지금도 간판 타자가 돼 있습니다만 더 큰 간판 타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동아님께서 오늘 삼성이 안 된 점이 무엇인가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그 과실 비율 따져서 한 5분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 영상 새로 올라오면 네. 다시 올라오면 그때 좀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 했던 내용이 뭐냐면 네. 구자욱 선수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전 구장에서 좋은 고른 그런 타율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의 타자들은 그러면 좀 어느 정도로 홈런을 의식한 타격이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전혀 아니죠. 예. 음. 특히 잠실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삼성 타자들이 임창규 선수의 그 코너로 들어가는 부분에 타이밍을 잘 못 맞췄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잠실 야구장에서 어떻게 홈런을 노리고 타격을 해요. 음. 그거는 멋부리고 야구하는 거죠. 그걸 일명 스탠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야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하면 금방 눈에 나타나요. 그렇진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었죠. 그랬군요. 임창규 선수의 어떤 커맨드에 타이밍을 잘 못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임창규가 지배했던 그렇죠. 그리고 예. 후반부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배했던 네, 그런 네.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4차전은 내일인데 내일 오후에 지금 비가 좀 많이 예정이 돼 있어서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우천으로 수년이 될 경우는 모레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내일 강수 확률이 67%인데 일단 강수량이 6mm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올 때거든요. 그렇죠. 예. 예, 비가 많이 좀 강수 확률도 높은데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내일 경기가 열릴지 안 열릴지 지금 명확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선발은 레이스 선수와 엔스 선수를 지금 예정을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비가 와도 삼성이 크게 뭐 손해 날 게 없어요. 네. 내일 선수 하루 더 쉬고 나오니까요. 그렇죠. 하루 지금 덜 쉬고 원래 페널티에서는 5일 쉬고 나오는데 4일 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일 나오게 되면 음. 그런데 내일 비가 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소리 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엔스 선수가 예. 준 프로야구 때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빠른 볼은 괜찮은데 변화구가 조금 밋밋하단 말이에요. 음. 그것이 충분한 휴식을 갖고 4차전에 나와서 날카로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이스 선수는 하루 더 쉬고 나와서 1차전에 투구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고요. 네. 엔스와 레이스의 맞대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열릴지 안 열릴지 내일 열릴지 안 열릴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자, 댓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환님께서 앞서도 하나 제가 읽어드리긴 했는데 지금 박병호 선수의 큰 타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질문을 아무래도 주셨습니다. 토탭 스트라이드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탁 이렇게 찍어 놓고 타격을 하기 때문에 이 큰 경기에서 페널티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에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찍어 놓고 타격하는 관계로 리듬이 조금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음. 긴장을 뭐 하다 뭐 보면 아마 그런 데서 박병호 선수의 장타가 지금 안 터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 됐을 때 나왔던 그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왜 이 포스트 시즌에 와서 장타가 나오지 않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말 텐데 그때는 그러니까 페널티 됐을 때는 여러 그러니까 약한 투수도 만나고 하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팀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좋은 투수만 나오다 보니까 탁 찍어 놓고 하는 것이 이게 리듬이 타고 이렇게 끊어지는 그 단점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지금 장타를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뭐 언젠가는 곧 뭐 4차전에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금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박병호 선수가 과거 히어로즈 시절에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그때도 참 2013년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그 왜 목동 여기 그 전광판 위로 넘어가는 홈런 네네. 때리고 그리고 2018년 역시 플레이오프였죠. 그 네. 당시에 당시 SK를 상대로 동점 홈런 때렸었죠. 그렇죠. 예. 예. 분명히 그 임팩트가 있는 홈런을 때릴 줄 아는 선수고 네. 그때 불펜 나왔던 니포트한테 박병호 선수가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 우리나라나 그 장타를 때려내는 홈런을 빵빵 쳐내는 타자들 보면 동작이 이 타격 동작이 끊어지는 동작을 가지고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정민 선수도 그렇고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탁 먼저 내디뎌 놓고 그러면 이제 동작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홈런을 많이 때리는 선수도 그런 스트라이드 하는 선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병호 선수가 워낙 KT에 있을 때 또 삼성에 와서 초반에 자꾸 이렇게 중심 이동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쏠린다든지 중심이 흐트러진다든지 타이밍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내디뎌 놓고 중심을 최대한 적게 움직이면서 타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점이 동작이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연결 동작이 되지 않아서 유연성이라든지 파워에는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장점으로 꼽는 거는 이제 끝까지 공을 좀 볼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예, 장점이 예. 몸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앞으로 쏠리지 않는 어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병호 선수가 내내 좋은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런 점을 좀 들 수 그렇죠. 있는 그런데 거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훨씬 좋은 타이밍으로 좀 타격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음. 볼 카운트가 본인에게 유리한데 한복판에 빠른 볼이 와도 다 늦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오늘 에런드 선수가 볼을 150km 넘는 빠른 볼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카운트에도 다 커트 하면서 하잖아요. 쉽게 네. 삼진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발전을 하고 좋은 타이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박병호 선수 저렇게 바꿨던 이유는 본인 얘기예요.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큰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도 파워가 있어 중심에 맞추면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뭐 잠실에도 박병호 선수 힘이면 뭐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예, 좀 예. 들고요. 그리고 특세님께서 이순철 의원님 전완근 짱이시네요라고 지금 이거 제 전완근을 아직 못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한번 걷어 올리면 끝나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4차전 만약에 열린다는 가정을 할 때 네네.
양 팀의 키 플레이어 누구 한 명씩 좀 제가 볼 꼽으시겠습니까? 때는 디아즈 선수입니다. 디아즈 선수가 오늘 예. 또 아쉽게도 홈런 파울 홈런만 2개 때리고 그냥 그게 아쉬움을 가졌는데 박지만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던데 예. 결국은 디아즈 선수가 1, 2차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삼성은 경기를 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LG 트윈스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음. 빨리 김윤수 선수하고의 어떤 그런 맞대결의 그런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 이제 더 깊어지면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김윤수 선수를 만나기 전에 조금 더 타격감을 기분이 좋은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렇지 않아도 못 때리고 있는데 김윤수 선수까지 만나면 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네. 오스틴 선수가 조금 더 활발한 타격을 해야 LG도 조금 더 공격이 좀 더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시즌 내내 그랬습니다. 워낙 네. 좌타자의 정교한 타자들이 많아서 그 우타자인 오스틴 선수가 그 뒷받침하면서 LG 공격력이 뭐 기아 못지않게 무섭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포스트 시즌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아즈 선수가 무서운 점은 정규 시즌의 삼진율이 굉장히 높았던 선수고 네네. 오늘도 뭐 본래 출루가 디아즈 선수 기록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오늘은 4타수 무안타긴 했네요. 뭐 네. 파울 홈런 2개가 있기는 했지만 뭐 결과는 4타수 무안타였는데 오늘도 삼진 안 당했습니다. 네. 지금 3경기에서 삼진 1개도 안 당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냥 다른 만약에 타자예요. 예. 완전히. 야구에 뭐 과정을 쓰면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예. 1, 2루에 음. 그게 만약에 어지안 선수가 그쪽에 가 있지 않고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오늘 1대1 됐으면 사실은 에란드 선수를 그 이닝에 올린 것이 그 무용지물 내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길게 쓰면 안 되니까 그럼요. 또 예. 그렇게 되니까. 동점이 됐다고 한다면 다음 나올 투수가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이기는 계속 이어졌을 거고 음. LG 트윈스는 삼성은 계속 찬스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사실 홈런 파울홈 낸 것도 아쉽기도 하지만 그 타구가 가장 아쉬웠던 거죠. 네. 그리고 디아스 선수도 또 김윤수 선수와의 대결, 뭐 트라우마라고 이제 또 말씀을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또 말씀을 그럼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가 이제 그 김윤수 선수를 만나기 전에 빨리 나오지는 예, 않으니까요. 예, 예. 그 전에 조금 더 타격감을. 좋은 타격감을 가지고 있으면 김윤수 선수가 나와도 뭐 그렇게 공포스럽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이 재밌는 질문은 길민재님. 과거 야구 선수 길민세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길민재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어떤 무슨 좀 96년 한국 시리즈 얘기해 주세요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30년 전 이 얘기 다 하시면 오늘 밤새야 되는 네. 네, 밤새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또 라이브를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여러분? 예, 저도 아쉬워요. 예, 다음에 4차전 끝나고 만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